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제7강. 오늘은 기본권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즉, 기본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운동장 쪽에 중강당과 그리고 저 뒤쪽에 우정학사 3층, 2층 창의융합관이라고 하는 곳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엄청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서 교사 학생들은 피해를 호소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어서 다행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음으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학생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고민해 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 교육에 관한 문화, 국가의 원리에 의거해서 의무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른바 이런 것을 학습권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권을 지금 침해받고 있는 부분이고, 더 멀리 보면요. 예민한 친구들은 이 소음 때문에 심신이 불안정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건강권, 우리가 보통 신체권이라고 하고요. 멀리는 생명권에도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사를 제재를 하게 하든지 혹은 공사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최대한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행정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학습권 혹은 생명권 등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통합사회 1학년 때 인권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였어요. 계몽사상에 의해서 천부인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거죠.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워낙 지켜주지 않으니까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종이에 써서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권은 굉장히 많잖아요. 보장받은 걸 다 쓰려고 했더니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종이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적은 것, 이걸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대다수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의무를 헌법에다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헌법이라고 하는 문서에 기재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 혹은 의무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본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헌법에 규정되어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학년 때 우리가 통합사에서 배웠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권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린 이걸 인권이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걸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기본권을 왜 보장해 주는 겁니까? 혹은요. 기본권이란 권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때문이요?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왜? 존엄하니까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나와 있죠. 다른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권이에요. 선생님, 저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행복 추구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왜 저 친구하고 차별받으면 안 돼요? 아니, 잘못 말했네요. 선생님, 저는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저 친구하고 똑같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돼? 너는 공부를 하지 않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인간은 존엄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선생님이 무슨 말도 못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되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물리적인 것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인권 침해 혹은 기본권 침해 사유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은요. 헌법 제10조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나 지금 선택 정법 혹은 이 자료를 출력을 할 거라면 헌법 10조는 반드시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고 갈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즉 인간으로서 존엄한 거, 그래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행복 추구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뭐예요? 행복 추구권이요. 이거를 뭐 하랍니까? 보장하라고 하네요.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국민에게 줬으면요, 이건 반드시 국가가 보장하십시오. 이게 헌법 제10조고요. 보장해야 되는 이유는, 타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존엄해요. 행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권 권리 중에 행복 추구권에 의거해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장되기 시작한 기본권으로 한참 국가의 권력자가 시민을 억압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의 혁명을 통해서 외쳤죠. 자유를 달라. 그렇게 자유권을 우리가 역사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본권은요,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법에서 소극, 법에서 적극,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적 적극적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법에서의 소극은 침해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법학에서의 적극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간섭 및 침해를 받지 말라더라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인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조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신체를 간섭하지 말라. 함부로 체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헌법 제13조 보시면 행위시법주의라고 나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정해진 죄에 의해서만 처벌이 되고 행위 시에 법이 있었을 때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법이 없어서 행동을 했는데 이후에 생긴 법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국가 권력의 간섭 및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거주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이동할 때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고 주거도 마찬가지고 사생활 비밀, 양심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의 자유 또한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 억압할 수 없다는 점, 헌법에 부여된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자,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입니다. 실제로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예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얻게 된 자유는 결국 누구한테만 갔냐면 모든 시민에게 온 게 아니고요. 가진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부르주아한테만 가게 됩니다. 산업 자본가들에게만 자유가 가고 가지지 못했던 노동자, 여성, 외국인, 흑인, 그리고 아동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하늘이 부여해서 모두가 다 똑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는 제외되는 거냐? 그래서 이 기본권이 실현되려면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부여, 보장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은요,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 주어지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기본권에 도출이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 평등권은 그 기본권이 실현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른 게 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심해야 될 부분은 평등권이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권리는 실제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평등권은 선생님 방금 모두가 다 똑같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평등권에 대해서 보다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참정권 중 선거권이고요. 선거권은 모두 한 표의 가치를 부여를 하죠. 남자건 여자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절대적으로 동등합니다. 반대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혹은 경제적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 실질적 평등은 투표장에서 분명히 대기업의 오너와 기초수급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금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세금을 부여하지만 가진 자는 많이 내는 게 옳고요. 적게 가진 자는 안 낼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낼 수도 있고요. 혹은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우리 헌법은 실질적 혹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불렀고 이런 것을 더 지키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헌법 제11조 한번 봐볼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은 실질적 혹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또 다르게 절대적 평등도 의미할 수 있겠죠.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바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바는 선거권, 그 외에는 상대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도출되는 권리는요. 참정권입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내가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직접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해서 본인이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참정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조문 한번 볼게요.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갖는다. 기존에는 19세까지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으나 올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고3부터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헌법 제24조에서 보장이 되는 참정권이었던 겁니다. 특히 선거권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투표소에 가서 국가 주요 기관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 주요 기관의 공무원이 선출되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공무단임권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죠. 즉 뽑고 뽑히는 의 개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국민투표권은요. 헌법의 개정이나 혹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선생님이 레퍼렌덤과 플레비사이트를 설명해 줬던 거 겨울방학 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레퍼렌덤과 플레비사이트는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권리입니다. 청구권. 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 당했던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조금 독특하죠. 한마디로 다른 기본권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했어요. 혹은 이미 침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럼 구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수단적 권리 혹은 절차적 권리라고 부르죠. 청구권이 없으면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대로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이 나와 있어요. 헌법 제26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이른바 청원권이고요. 헌법 제27조 1항 재판청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재판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대요. 형사 피해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부터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즉 범죄자로 추정이 돼서 구속이 되었다가 이후에
무죄 추정을 받게 되었을 때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거나 불기소, 기소가 되지 않았을 때 혐의 없음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가 침해당했던 기본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29조 1항에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이 부분도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죠. 헌법 제30조 갑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어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수단적, 절차적 권리의 청구권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가셨을 때 형법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사유권입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근대 의미의 헌법 그리고 현대 의미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복지국가에 관한 부분들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폰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게 했던 것이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된 겁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적극적인 권리인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기관의 권력을 상징했고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와서 그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까지 추가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제34조를 시작으로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그리고 헌법 제33조 근로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그리고 환경권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어차피 국가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 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열거적 권리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유권은요. 너무나도 자유권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포괄적 권리의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다 적어지지 않더라도 유추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는 반대적으로 사회권은 열거적 기본권이어서 열거되지 않은 부분들은 보장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적 기본권 나오면 사회권, 포괄적 기본권이 나오면 자유권을 반드시 생각해 내셔야 돼요. 기본권이 권리로서 보장이 되면서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 혹은 힘을 주게 된다면 반드시 반대급부인 책임도 따르게 되겠죠. 우리가 그 책임을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도 국회에서 법률로서 구체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 시대는요, 납세와 국방을 의무만을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그 국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그리고 근로, 그리고 환경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근대 의무는 납세와 국방, 현대 의무는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 등이 있구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학교 교복 광고 사진이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께서 모델이 되어 주신 건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질문해 보면 어떤 침해된 기본권이 있나 봐요. 어떤 침해된 기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등권이죠. 왜요?
남자들은 바지를 입고 있으나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있죠. 여러분들 남성 또한 치마가 입고 싶을 수 있겠죠. 여성 또한 바지가 입고 싶을 수 있겠죠. 근데 성별에 따라서 둘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이 나와 있었죠. 헌법 제11조 1항에 의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법학에서는요. 어떤 기본권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드러내야 되고 근거 중에 가장 좋은 근거는 보통 법 조문, 근거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핫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냐면 MBC 뉴스 3월 30일자 뉴스인데요. 코로나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이라는 뉴스입니다. 자, 소득이 하위 70%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저런 사람, 저기 하위 70%의 사람들에게 저것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소득 하위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보다 더 어려움이 크겠죠.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긴축되고 있고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권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34조, 헌법 제34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본권의 내용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요, 주어진 기본권적 권리 5개 중에서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했고 나머지들이 부차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지금 말했던 5가지 기본권이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행복 추구권이었다. 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의무도 존재하게 되고 근대의 의무가 2가지, 국방과 납세가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보다 더 많은 교육과 근로, 환경, 재산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의무가 발현되고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기본권은 권리적 부여되는 기본권일까? 혹은 의무적으로 책임을 따라야 되는 기본권일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권리를 먼저 부여해야 될까요? 의무를 먼저 부여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권리라고 얘기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무라고 말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전 수업보다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부여하고 보장해 줄 수만은 없겠죠. 부득이한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한을 해야 되는 사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을 마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은 정선호고였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능주고등학교였습니다.